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매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제각기 이유로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냉장고 때문에 남편과 헤어졌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농담하는 줄로만 알더군요. 냉장고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른 이유도 분명 있긴 합니다. 차마 가까운 사람들에겐 이러쿵저러쿵 다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이지만 오늘 여기에 속 시원히 털어놓고 가고 싶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지극히 평범하게 이루어졌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남들처럼 연애하고 결혼했죠. 저는 여자치고 벌이가 있는 편이라 남자의 수입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연봉이 너무 적지만 않다면야 저보다 못 벌어도 상관없었고요. 이건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항상 생각하고 있던 거였어요. 배우자가 될 사람은 그저 본인의 몫만 잘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랬기에 결혼하기 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심히 본 건 성격이었어요. 돈 잘 버는 사람보다 성격 좋고 무던한 남자를 만나야 부부싸움을 해도 금방 풀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시댁 식구들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가족들을 챙기느라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줬고요. 연애할 때는 순하고 착한 줄로만 알았는데 결혼해보니 엄청 우유부단한 남편, 그리고 며느리 물건을 탐내는 도벽 있는 시모와 신우. 그들 사이에서 하마터면 속 터질 뻔했답니다.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는 결혼 전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낯가림도 없는지 아주 살갑게 굴며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자더군요. 저야 살가운 신우 미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동생 생긴 기분이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를 가까이 하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시부가 안 계셔서 그런가? 신우가 자꾸 남편에게 기대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신우는 철없다 싶을 정도로 오빠인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더군요. 아니, 신우뿐 아니라 시모 역시도 결혼한 아들을 여전히 가장 취급하며 의지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여자뿐인 집안의 가장이었으니 가끔은 도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신우와 시모는 생활비조차 조금도 자기들 손으로 벌지 않으려는 눈치였죠. 그러기엔 남편 수입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 상황을 알게 된 후 계속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와 새 가정을 꾸렸는데 계속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했으면 아들과 오빠로서의 도리는 다 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문제를 제기하는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안일하게 굴더군요. 저도 불같은 성격은 아닌데 너무 답답해서 정신 좀 차리라고 따끔하게 말해줬죠. 당신도 이제 집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지. 당장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면 또 몰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몸이 불편하거나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 어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장남인 내가 딱 잘라서 이제 못 도와준다고 말하겠어? 그것도 아버지 없이 평생 나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그럼 나는? 이제 우리 부부잖아. 내가 아무리 당신보다 여유롭다고 해도 당신이 책임질 사람은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아니라 나야. 다 알게 된 이상 나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리고 당신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거야? 이런 상황은 결혼 전에 나한테 미리 다 언질해줬어야지.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당신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식구들이랑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난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눈치껏 내 사정 아는 줄 알았지. 그나마 수중에 빚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할 만큼 남편은 미련해 보였어요. 아니, 그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제가 더 미련했던 거겠죠.
남편이 모두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벌기만 했다면 시댁 좀 도와준다고 한들 뭐라고 잔소리나 했겠어요? 남편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임에도 욕심이나 집착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책 없이 살다가는 금방 빚더미에 앉을 것 같았죠. 그래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도 시댁을 돕고 싶다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이딴 걸로 무슨 이혼이냐더군요.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이렇게도 말했어요. 제가 돈도 잘 버는데 시댁에 쓰는 푼돈은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요. 그런 남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생활비 및 결혼 생활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때까지는 사실 너무 바빠서 지출에 대해 크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살펴보니 결혼 후 몇 개월간 거의 제 카드만 썼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불쌍한 건 사지 멀쩡한 시모와 신우가 아니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당하게 생긴 당신이라고 일깨워줬어요. 뒤늦게 상황 파악한 남편은 너무 미안하다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장 하루라도 빨리 어머님이랑 아가씨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따끔한 조언에 남편은 황급하게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더군요. 처음에는 전혀 믿음이 안 갔는데 이혼당하기는 진짜 싫었나 봐요. 곧바로 시모와 신우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취업 준비생으로 오래 놀고 먹은 신우는 카페에 취직했고 시모는 단 몇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찜질방 카운터 알바를 했어요. 일이 잘 해결되는 듯하자 남편은 한 수 배웠다며 고마워하더군요. 진작 이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하며 자책하기도 했죠. 저더러 냉정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좀 웃기죠? 한편으로는 평생 시모랑 신우를 뒷바라지한 그 모습이 애잔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고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따로 있더군요. 신우가 카페에서 월급을 받았다며 밥을 사겠다고 한 날이었어요. 첫 월급 받자마자 대접하겠다고 해서 솔직히 좀 놀랐었죠. 그래도 자기가 번 돈으로 조금이나마 가족들과 나누는구나 싶어서 기특했어요. 나중에는 그게 신우가 염치 없는 행동을 하기 전에 까는 밑밥인 걸 알게 됐지만요. 새언니, 정말 마음 같아서는 커피까지 멋지게 쏘고 싶은데 아직은 버는 돈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식사만 살게요. 아가씨, 커피는 당연히 내가 사야죠.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우리 종종 이렇게 밖에서 만나요? 저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게 세상 해막던 신우가 갑자기 땅이 꺼질 만큼 한숨을 쉬지 뭐예요. 아무래도 처음 자기 손으로 직접 밥벌이를 해서 어지간히 힘든가 보다 했죠. 세상살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며 위로해줬어요. 아가씨,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팅! 그나저나 카페 일 많이 힘들어요? 카페는 일이 많고 힘들긴 한데 사람들이 많아서 재밌긴 해요.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서류 합격한 회사 면접 보러 가거든요. 어머, 오빠도 알아요? 요즘 서류 합격도 어려울 텐데. 축하는 좀 이르긴 하지만 아가씨 진짜 축하해요. 고마워요 새언니. 오빠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요. 합격하기 전에 괜히 말했다가 최종에서 불합격하면 창피하잖아요. 그 대신 새언니가 팁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당연히 도울게요. 뭐든 물어봐요. 팁을 달라는 신우의 말에 침을 튀겨가며 면접 노하우를 방출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신우는 집중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반응이 뜨뜨미지근하길래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제야 신우가 눈치를 보며 면접 때 입을 정장이랑 구두가 없다며 울상을 짓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되지도 않고 당황스러웠어요. 면접을 코앞에 두고 왜 미리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 안 했을까 싶었거든요. 당장 며칠 후가 면접이라는데 저 밥 사주기 전에 면접부터 챙기는 게 맞잖아요. 제 여동생이 그랬다면 당장 쓴소리 했을 텐데
신우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죠. 결국에는 제 정장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신우가 최종 합격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고민이 해결됐다는 듯 기뻐하는 신우한테 이 말을 잊지 않고 덧붙였네요. 그런데 아가씨, 이제는 면접 볼 일 많을 테니까 한 벌쯤은 정장 맞춰놔요. 구두도 하나 사놓고요. 꼭 면접 때문이 아니더라도 말끔한 정장이랑 구두 하나씩은 있어야 해요. 앞으로 필요할 일이 많을 거예요. 네. 새언니 말 잘 새겨들을게요. 신우에게 빌려준 건 맞춤 정장이라 아무래도 핏이 잘 맞지 않으니 나중에 꼭 본인 것을 사라고 강조했죠. 그러자 신우는 다음 월급을 받으면 꼭 사겠다고 다짐하더군요. 그리고 구두는 사이즈가 달라서 백화점에 데려가 큰맘 먹고 좋은 거 하나 사줬어요. 이에 또 엄청 감동을 받았는지 신우가 울먹이더라고요. 새언니가 아니라 마치 친언니 같다고 하면서요. 면접을 야무지게 잘 끝낸 후 신우는 알아서 세탁까지의 정장을 돌려줬습니다. 비록 회사에는 불합격했지만 그런 센스 있는 신우가 뭘 하든 잘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훈훈한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정장 한 번 빌린 그 이후로 신우의 진상짓이 시작됐거든요. 처음 면접 봤을 때 포함해서 딱 3번까지는 신우에게 정장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매번 신우는 맡겨놓은 물건 찾듯 당연하게 옷을 빌리려 하더군요. 처음에 보였던 겸손함과 미안함은 어디로 갔는지 뭔가 필요할 때마다 제게서 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3번 이후부터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상황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릴 때도 종종 신우가 자기 물건 욕심냈다며 대신 사과하더군요. 남편이 주의를 줬는지 더 이상 신우에게서 개인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후 집들이 할 때 또 사건이 터졌죠. 다들 식사 맛있게 하고 뒷정리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안 보이더군요. 화장실에 갔나 싶었는데 드레스룸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났어요. 아가씨, 지금 여기서 뭐해요? 깜짝이야. 새언니, 소리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잖아요.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궁금해서 구경 좀 했어요. 괜찮죠? 근데 새언니는 옷뿐만 아니라 가방이며 시계며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저랑 이 가방 잘 어울리죠? 어때요? 딱 내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이런 건 비싸죠? 아가씨, 이 방 주인인 내가 더 놀랐어요. 아무리 집으로 초대했다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네? 제가 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근데 새언니 있잖아요. 저번에 입고 있던 베이지색 투피스 있죠? 저 내일 동창 결혼식 가는데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새언니 입었던 거 생각나서 옷장 열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뻔뻔스러운 신우 말에 순간 저희가 옷장 공유하는 친자매라도 된 줄 알았어요. 아니, 자매끼리도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랑도 서로 조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신우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가씨, 그건 안 되겠는데요. 네? 뭐라고요? 못 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나와요. 신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니 어느새 나타난 시무랑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시무가 나서더군요. 아유, 결혼식이면 오랜만에 동창들 다 만날 텐데 신우이 기죽지 않게 세아가 네가 좀 도와주지 그러냐? 그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니?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기왕 빌려주는 거 센스 있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지? 아니, 옷만 빌리면 나머지 구두랑 가방이 전혀 조화롭지 않잖니. 마음씨 좋은 네가 빌려줄 거지? 무슨 옷이며 가방이며 사람을 물건 렌탈해주는 업체로 아는 건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신우와 시모가 구두와 가방을 순식간에 집어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기함했어요. 다행히 설거지를 끝낸 남편이 때마침 나타났고 두 모녀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내며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아마 굳은 제 표정을 보고 눈치껏 사태를 파악한 거겠죠. 난 그냥 오빠 집 처음 왔으니까 신기해서 구경 좀 한 거야. 너 지금 그게 구경하는 거야? 아님 쇼핑하는 거야? 당장 손에 든 물건들 안 내려놔? 아니, 애초에 허락은 받고 만지는 거야? 여긴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나, 두 사람 공간이야. 너는 어려서부터 내 물건에 마음대로 손대더니 아직도 그러냐? 아, 네 나이를 생각해 이 녀석아. 엄마도요. 다 큰 딸이 저러면 말려야지. 왜 옆에서 더 거들고 있어요 도대체? 아유 이놈아. 내가 말한다고 저 계집애가 내 말을 듣냐? 그런데 조금 이상하기는 했어요. 제가 나서지 않게끔 남편이 일부러 더 역정을 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을 보태지는 않고 있었는데 신우는 끝까지 눈치가 없더라고요. 한껏 울상을 지으면서도 이번 딱 한 번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으니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친구 결혼식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서 남편한테 프로포즈 선물로 받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모두가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도 면접 핑계를 또 대는 신우가 우스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진짜 저 가방만 있으면 이번 면접 정말 잘 볼 것 같은데. 아가씨, 제가 조언 하나만 해도 돼요? 면접관이랑 회사는 면접자가 드는 가방에 그다지 관심 없어요. 그 사람 능력에 관심이 있죠. 그 말은 즉, 절대 저 가방이 아가씨 스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태언니, 이 사람 말이 맞아. 솔직히 너 스펙 좋지 않잖아. 그럼 면접 질문에 대응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꾸밀 생각만 하냐? 씨, 오빠까지 진짜 왜 그래? 누구 편이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누구 편이긴 당연히 내 마누라 편이지. 어리광 그만 부려. 제가 일침을 날리고 남편까지 나무라자 창피했는지 신우의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시모도 그제야 신우 등짝 때리면서 밥 다 먹었으면 집에나 가자며 부산을 떨었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으나 신우도 얼렁뚱땅 사과하긴 했고요. 남편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정말 미안하다고 사죄했어요. 만약 그때 남편이 신우 편을 들었다면 정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보니 신우가 탐냈던 그 가방이 드레스룸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들고 가려고 아껴뒀던 가방이 사라졌으니 꽤나 당황스러웠어요. 같이 진열해 놓은 상자와 쇼핑 백제로 없어졌다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죠. 당연히 그때까지는 신우 손에 가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준 내 가방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설마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건가? 혹시나 도둑이 들었으면 어쩌지 하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이어지는 남편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도둑은 무슨 도둑이야. 내가 가져갔지. 깨끗하게 쓰고 금방 다시 갖다 놓으려 했는데 벌써 알아버렸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자기도 저번에 현지가 하는 말 들어서 알지? 진짜 중요한 면접이라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무시하기도 그렇잖아. 빌려주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때 충분히 따끔하게 말했으니까. 뭐? 그래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빌려줬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무리 당신이 선물해준 가방이라 해도 엄연히 내 건데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나 아가씨가 내 물건 욕심내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분명히 당신한테 말했었잖아.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화려한 명품 가방이 왜 필요해? 게다가 한 번도 합격했다는 소식이 없는데 중요한 면접이 뭐 그렇게 많대? 알고 보면 전부 물건 빌리고 싶어서 하는 핑계고 거짓말 아니야? 아니,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당신이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그때 내가 엄마랑 현지한테 대신 화내줬잖아. 막말로 가방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잠깐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남편이랑 결혼 후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자기가 선물한 건데 허락 없이 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나오더군요. 제 앞에서 신우랑 시모에게 화낸 것도 다 자기 가족들 감싸려고 한 연기였던 거죠. 난 당신이 준 가방 아까워서 아직 한 번 제대로 들지도 않았다고. 뭐? 아니, 난 또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그대로 포장해 놓은 줄 알았지. 아예 한 번도 안 든 거였어? 난 진짜 몰랐어. 알았으면 다른 가방 빌려줬을 거야. 당신이 애초에 물어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결국 친정에 가겠다고 짐을 싸기 시작하자 남편은 당장 신우한테 전화해서 가방 가지고 택시 타고 날아오라 했어요. 그 후에 언제 큰 소리 쳤냐는 듯 한껏 기죽은 채로 미안하다고 빌었고요. 또 이러면 이혼당해도 입도 뻥긋 안 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도 꿇었죠. 그럼에도 미동도 하지 않자 남편은 급기야 자책까지 하더군요. 그냥 가방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의미 있는 선물인데 본인이 너무 심했다면서요. 더 이상 사과도 듣기 싫었고 그런 남편 꼴도 보기 싫었어요. 한참 후 신우가 쭈뼛거리면서 시모와 함께 제 가방을 가져왔더라고요. 빌려준다고 하다가 또 당장 들고 오라니. 사람 놀리니? 아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실수를 해. 다른 자매들처럼 옷이나 가방 같은 거 공유하면서 지내면 좀 좋아. 눈치 보는 신우와 달리 같이 온 시모는 뭣도 모르고 심술을 부렸어요. 좋은 거 많이 쓰는 거 다 아는데 신우한테 가방 하나 못 빌려주냐면서요. 신우가 새언니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점점 선을 넘더군요. 어머님, 자매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서로 물건을 공유해서예요. 또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지 이 집에 언니로 입양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가씨가 제 물건 쓰려고 한다면 아가씨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편하게 못 볼 것 같아요. 남편이랑도 뜻이 안 맞으면 이혼하자고 지금 얘기 중이었고요. 이혼이라는 말에 또 놀란 남편은 시모한테 불난 집에 부채질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시모 역시 자기 아들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놀랐는지 신우를 잡는 신용만 대충 하다가 화해 잘 하라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상황에 진절머리가 나서 저는 결국 친정으로 짐 싸서 갔고요. 한 달을 꼬박 집에 안 가고 이혼 결심하고 있었는데 찾아와서 빌고 또 빌며 각서까지 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기회 줬네요. 남편이 가방도 새로 사준다 했지만 거절했어요. 가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에 실망한 거였으니까요. 그 후로 시댁 일이라면 함부로 마음 쓰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면 고마운 줄 모르고 선 넘으니까 남남처럼 지내려고 했죠. 남편도 제가 시댁 일에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해도 별말 못했죠. 그래서 웬만한 시댁 행사에는 알아서 혼자 갔다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니 부딪힐 일도 없고 남편과도 부부간의 일 아닌 다른 일로는 얼굴 붉히면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고야 말았어요. 당연히 시모와 신우 두 모녀 때문에요. 사실 저는 전문직에 종사해서 남들보다는 좀 돈을 많이 만지고 있어요. 반면에 남편은 자영업자라서 수입이 들쭉날쭉해요. 계절에 따라 많이 벌 때는 제 2배 이상 벌지만 또 못 벌 때는 100만 원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은 더 여유 있고 현금이 더 많은 제가 마련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제 신축 아파트가 신혼집이 된 건데요. 집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싱글일 때 살던 집이니 신혼집을 새로 구할까 남편과 상의했는데 둘 다 그게 시간 낭비, 돈 낭비라 생각했어요. 가전제품도 다 새 것들이었기에 딱 침대만 바꾸고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었죠. 그래서 집과 혼수에 돈 쓴 건 거의 없다고 봐야 했어요. 대신 몇 년 동안만 이렇게 살고 나중에 가전제품은 남편이 다 교체하기로 했어요. 또 살다가 인테리어 공사도 남편 돈으로 하기로 했고요. 에어컨은 거실에 스탠드로 하나, 안방에 벽걸이로 하나 있었어요. 그건 역시 결혼 전에 구매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랑 저 둘 다 에어컨 바람에 취약해서 한여름에도 안방에 있는 에어컨은 잘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틀기는 더워서 거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안방 문만 열어놓았죠. 그러다 친정집 에어컨이 여름에 제일 더울 때 고장난 거예요. 부모님은 에어컨 AS 접수하고 기다리시다가 너무 오래 걸려서 새로 사셨는데요. 한창 바쁜 시즌이라 배송도 너무 오래 걸리지 뭐예요?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더위로 무척 괴로워하셔서 벽걸이 에어컨 가져가시라 했어요. 어차피 잘 안 쓰는 거였지만 부모님은 남편 의견도 물으라 하셨죠. 그래, 드리는 게 맞지. 그래도 사위 의견 물어봐 주셔서 감사한데 따지고 보면 당신이 결혼 전에 산 에어컨이라 당신 거잖아. 나는 소유권이 전혀 없는 건데 말이야. 정말 장인어른 장모님 속이 깊으시다니까. 그냥 드리는 건 아니야. 새 에어컨 사준다고 하시길래 그냥 냉장고로 바꿔달라고 했어. 어? 부모님인데 그냥 드리는 게 맞지 않아? 에이, 가족일수록 이런 일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반대 입장이었어도 에어컨 그냥 안 주셨을걸? 남편은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어요. 저와 부모님은 가족 간이라도 금전거래나 선물 주고받는 건 확실히 했거든요.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는 게 당연했어요. 한마디로 기브앤테이크 매너가 확실했던 거죠. 남들이 보면 조금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요. 사실 부모님께서는 젊은 시절 오랜 기간 유학을 떠나셔서 한국보다는 미국 쪽에 가까운 정서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해 안 됐나 봐요. 어쨌든 에어컨을 드리겠다고 하니 부모님은 당연히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셨고 에어컨 대신 냉장고로 바꿔달라고 했죠. 남편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받지 말자고 했고요. 그러면서 가족끼리 뭘 받냐고 그냥 드린 셈 치라는데 그게 오히려 저와 부모님에게는 더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불편해할 필요 없다며 괜히 이렇게 말했죠. 걱정 마. 당신이 산 에어컨이 아니라 내가 산 에어컨이잖아. 엄마 아빠도 다 알고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냉장고 받으면 돼.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전혀. 두 분 성격에 오히려 안 받는다고 하면 화내실지 몰라. 그렇게 냉장고를 당분간 2개 쓸까 했는데 원래 쓰던 냉장고가 생각보다 자리를 차지해서 중고마켓에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인터넷에 올리면 제 값을 못 받는다며 아직 새 냉장고니까 시모한테 사시겠냐고 물어보겠다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에게는 기브앤테이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었지만 시모한테는 차마 돈 받고 냉장고를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드린다 했어요. 결혼한 지 좀 됐다면 어머님한테 맛있는 거라도 얻어먹고 드렸을 텐데 말이죠. 남편은 제 성격을 알기에 그냥 준다는 말 듣고 얼른 시모한테 전달했고 시모는 신나서 바로 다음날 가지러 온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제가 평일에는 둘 다 일을 해서 주말에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시모는 마음이 급한지 당장 내일 오겠다 하더군요. 남편이 용달을 알아보겠다 해서 제가 아는 용달차 삼촌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 에어컨도 옮겨주신 분이었죠. 당연히 용달 비용은 남편이 내기로 했고요. 시모한테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삼촌께는 따로 잘 부탁드린다 했어요. 그때 시모한테 아는 삼촌이라 말했으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무튼 아는 분이라고 따로 귀뜸은 못했어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과 제가 일하는 동안 낮에 방문해서
용달 삼촌차를 같이 타고 냉장고 가지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 끝나고 집에 와보니 부모님이 사주신 새 냉장고가 없는 거예요. 결혼 전에 샀던 헌 냉장고만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처음에는 놀라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운전 중인지 받질 않더라고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냉장고가 바뀌었어요. 제가 드린다고 했던 건 그 냉장고가 아니거든요. 어머머 얘, 너 설마 이 시어미한테 감히 헌 냉장고를 쓰라고 할랬냐? 가만 보니까 너무 시댁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아니, 당연히 어른인 내가 새 냉장고 쓰는 게 맞지. 어디 감히 쓰려던 걸 주려 해?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니? 분명 남편이 시모에게 제대로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원래 쓰고 있던 냉장고를 팔 생각인데 혹시 필요하냐고요. 시모는 중고라도 거의 새 것 아니냐며 갖고 싶다고 절대 팔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친정 부모님이 사준 새 냉장고를 꿀꺽하려 하더군요. 최대한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시모의 막말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어요. 그거 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 뻔히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침대 빼고 유일한 새 가전제품인데 그게 그렇게 가지고 싶으세요? 긴 말 안 할게요, 어머님. 내일 용달차 다시 부를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줬다 뺏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 아이고, 사돈 이해 못하실까봐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쓴다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걸? 애초에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마음대로 가져가신 거잖아요. 아들 결혼할 때 한 푼 보태지도 않으셨으면서 있는 살림마저 빼앗아 가시니 기가 막혔어요. 시모에게는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냉장고 찾아오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성의 끈이 딱 풀려버렸답니다. 번거롭게 꼭 그래야 해? 그냥 쓰던 냉장고 계속 쓰면 되잖아. 내가 보기엔 둘 다 새거더만. 아무거나 써. 늙은 노인네가 신형 냉장고 쓰고 싶어서 가져갔나 본데 그걸 또 뺏으려고? 좀 너무한 것 같아, 당신도. 저번부터 가족끼리 왜 이렇게 냉정하게 굴어? 뭐? 그게 네 냉장고야? 너라니 남편한테. 난 네가 네 엄마한테 쓰던 냉장고 주고 싶다 해서 오케이 한 죄밖에 없어. 문제가 생겼으면 네가 해결해야지. 아, 진짜. 그까짓 냉장고로 너무하게 구네.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그까짓 냉장고 다시 못 찾아오면 이혼이라고 선언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냉장고를 되찾아와도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었죠. 남편은 무슨 냉장고 하나로 이혼이냐고, 넌 툭하면 이혼 타령이냐며 버럭하더군요. 본인이 결혼 잘못해서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덧붙이길래 일침 날려줬어요. 그렇게 마음 쓰이면 네 돈으로 어머님 집이랑 가전도 다 마련해드리지 그래? 내 집에 내가 산 가구랑 가전제품들로 살아서 넌 결혼하는데 영혼 들었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나랑 이혼하고 어머님이나 챙겨드려.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을 잃더라고요. 당연하죠. 제 말이 다 맞으니까요. 아니, 신우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왜 이렇게 뻔뻔한 거죠?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는 더 쉽게 그런 행동들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냉장고, 다음에는 또 뭘 달라고 할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였어요. 콩난데 콩나고 팥난데 팥난다는 말이 사실이었죠. 쪽팔리게 냉장고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네. 나도 어디 가서 냉장고 때문에 이혼했다고 말할 거 생각하니까 쪽팔려. 남편은 이번에는 진짜 이혼당하겠다 싶었는지 시모한테 전화해서 따지더군요. 왜 엄마 때문에 아들이 피해봐야 해요? 내일 용달차 가면 문 꼭 열어주세요. 징글징글하네 정말. 기어코 가져가겠다는 거야? 알았다 알았어. 치사하고 더러워서 준다. 시모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어요.
냉장고만 무사히 돌아오면 남편을 당장 내쫓을 생각이었죠. 용달차 삼촌한테도 곧바로 전화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삼촌, 죄송해요.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비용은 제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내일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그런데 한참 머뭇거리며 뜸을 들이던 삼촌이 곧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 가방도 주기로 한 거 맞아? 네? 무슨 가방이요? 아주 비싸 보이는 가방이었어. 아니, 냉장고에 얼마든지 옮겨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마음이 찜찜해서 혼났다. 너한테 바로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오지랖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래. 다름 아니라 삼촌이 냉장고 가지러 왔는데 이미 시무랑 젊은 여자가 있더랍니다. 상황상 젊은 여자는 신우인 것 같더라고요. 둘은 냉장고를 옮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흉을 엄청 보더래요. 삼촌은 굳이 아는 척하기 그래서 잠자코 듣고 계셨고요. 그런데 냉장고를 한창 힘들게 옮기고 있을 때 시무랑 신우가 어떤 방에서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나오더래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당연히 들고 왔던 가방이겠지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그들의 차림새랑 정말 안 어울리는 비싼 가방이라 이상하더랍니다. 삼촌의 말을 듣고 바로 옷방으로 가서 이것저것 살폈어요.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분명 있더군요. 평소에 드는 가방만 계속해서 드는 습관이 있어서 최근에는 남편이 사줬던 그 가방만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몇 년씩 안 쓰고 상자째로 보관하는 명품 가방들 몇 개가 있었죠. 혹시나 해서 하나씩 다 열어봤는데 딱 2개가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제가 쓰는 것만 쓰는 걸 안 신우가 시무랑 하나씩 가져간 듯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되돌려 놓으려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괘씸했어요. 냉장고도 삼촌이 옮기는 냉장고가 진짜 이게 맞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셨대요. 이상했지만 일단 현장에 있는 사람 말 들었다 하시고요. 전 세게 넘은 시무랑 신우를 이제 정말 가만둘 수 없었어요. 남편이었다면 못난 짓 해도 웬만하면 화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시댁 식구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날 삼촌 덕분에 냉장고 무사히 옮겨놓고 시무한테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 설마 나한테 사과라도 바라는 거냐? 아니 너는 무슨 며느리가 이렇게 기운이 세니? 사과는 바라지도 않아요. 혹시 냉장고 옮기는 날 제 방에서 물건 뒤지셨어요? 너 감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감히 누굴 도둑 취급이니? 찔리니까 고래고래 소리부터 지르는 시모였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저 가만 안 두겠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보나마나 남편한테 전화할 거라 생각했어요. 신우에게도 말했지만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죠.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이제 도둑으로까지 몰아요? 새언니가 그렇게 잘났어요? 왜 이렇게 나랑 엄마를 못 살게 굴어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전 당당해요. 저는 분명 어머님과 아가씨한테 솔직히 말할 기회 드렸어요. 분명히요. 발뺌 많은 두 모녀 두고 용달차 삼촌이랑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물증은 너무나 많았으니 진술하고 절도죄로 신고했죠. 아파트 CCTV에도 용달차 삼촌 차 블랙박스에도 흐릿하지만 제 가방 들고 있는 시모와 신우의 모습이 다 찍혔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퇴근하고 시모랑 함께 왔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참고 살아야 하냐고 울부짖길래 뺨을 날려버렸어요. 참은 건 나인데 네가 도대체 뭘 참았냐고 하면서요. 그래, 차라리 날 때려. 있지도 않은 증거 가지고 우리 엄마랑 내 동생 모욕하는 것보다 그 편이 낫지. 물건 좀 빌려달라고 했었다고 도둑 취급을 해? 그러는 남편 옆으로 시모가 우는 신용하며 다가왔어요. 기회다 싶었는지 세상에 이런 독한 애가 있냐며
저를 욕하면서 남편을 감싸더군요. 가족 사이가 너무 돈독해서 보기 좋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서로 위하면서 사시면 되겠어요. 너처럼 가족한테 냉정하게 굴면 벌 받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엄마랑 동생이나 걱정해. 뭐? 걱정을 왜 해? 벌은 내가 아니라 저 두 사람이 받을 거거든.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못 알아들었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내 가방 훔쳐갔다고 냉장고 가지러 온 날 말이야. 그거야 그냥 심증 아니야? 잘 찾아봐. 우리 엄마랑 동생이 남의 물건을 막 훔칠 사람들은 아니라고. 증거 없이 내가 이럴까봐? 경찰서에 접수한 종이 보여주니까 남편 동공이 그때부터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걸 보기 전까지는 바보같이 시무랑 신우를 정말 믿긴 했나 봐요. 정확한 증거도 없이 그걸 또 신고했어? 너 정말 나랑 끝내고 싶어? 아직 상황 파악 못하는 건 시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얼거리는 남편의 말을 못 들었는지 끝까지 발뺌하더군요. 아들, 내가 착각해서 새 냉장고 가져간 건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가방이라니 당치도 않다. 감히 시댁 식구들 도둑 취급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니? 그때 신우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뒤늦게 들어왔어요. 저번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제 집인 양 들어오는 모습이 기가 막혔죠. 보통 본인 집 아니면 벨을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아가씨,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네요. 우리 오빠 집인데 내가 그렇게 못할 이유 있어요? 그래, 내 아들 집이기도 하지 않니? 시모와 신우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혼집이 공동명의인 줄 알았나 봅니다.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그랬을까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말에 당황한 듯 싶었어요. 그 와중에 신우는 또 정신 못 차리고 빈손으로 왔더군요. 이혼은 하더라도 가방 가져와서 반송했으면 어느 정도 합의는 해주려고 했거든요. 짧게 살다가는 인생인데 세상에 굳이 적을 두고 싶진 않아서 웬만하면 안 좋은 일도 적당히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당한 건 확실히 되돌려주는 성격으로 변했네요. 그래야 더 이상 뒤탈도 없겠더라고요. 아직 연락 못 받으셨나 봐요. 무슨? 경찰서에서요. 아마 내일쯤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하겠네요. 너 무슨 증거가 있다고? 여기 뭐 집안에 CCTV라도 있어? 남편도 그쯤 되자 머뭇거리다가 진짜 증거가 있는 거냐고 묻더군요. 시모랑 신우가 의심은 가는데 차마 편은 못 드는 모양이었어요. 다들 저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증거도 없이 경찰서에 갔을까 봐요.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냉장고 옮겨주신 분 아빠 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친한 분이라고요. 뭐? 그 인간 어쩐지 기분 나쁘게 힐끔거리며 쳐다보더라. 냉장고나 옮길 것이지 그새 본 거야? 아이고, 재수도 오지게 없네. 엄마,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내가 세연이 장난 아니라 했잖아. 아니 뭐 가방 좀 쓴다고 탈냐? 당장 다시 갖다 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이제 훔쳤다고 인정하신 거죠? 훔치다니 잠깐 빌린 거지. 엄마, 그리고 너 진짜 둘 다 미쳤어? 그걸 대체 왜 가져가? 진짜 도벽 있어? 선은 넘지 말았어야지. 마침 시모랑 신우 휴대폰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고 접수요? 가방요? 그런 적 없어요. 진짜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시모가 머리채를 잡으려 하더군요. 참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나이든 시모에게는 차마 뭘 할 수는 없으니 대충 피하고 대신 신우뺨을 있는 힘껏 날려버렸습니다. 너 줄곧 내가 친언니 같댔지? 만약 내가 진짜 네 친언니였으면 딱 이렇게 때렸을 거야. 신우는 한 대 맞고 시모 뒤에 숨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는 시모한테
그만하라며 잘못을 빌라고 했어요. 그래도 시모가 꿋꿋하게 서 있자 대신 빌기까지 했죠. 이제는 그냥 다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남편한테 이혼 생각 변함없다고 당장 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 했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체념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시모의 눈이 뒤집어졌어요. 내 집이라니? 아들, 이 집 결혼하고 공동명의로 한 거 아니었냐? 아, 진짜. 공동명의요? 양심이 있어요, 엄마? 집에 가서 얘기해요. 시모는 제 아파트에 자기 아들 집은 없다는 거 알고 개거품 물었어요. 그때부터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졌죠. 세아가, 내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늙은 엄마 편든 거지. 다 내가, 그리고 얘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세연이 얄밉다고 골탕 먹이고 싶다면서 가방 가져가자고 했잖아. 난 적어도 물건 빌리려고 했지 뭘 훔치거나 하진 않았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해? 너 이거 조용하지 못해? 세연이, 내가 바로 집 가서 가방 가져올게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엄마는 다 늙었지만 저는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남편 손에 끌려간 시모랑 신우는 잘못했다며 계속 전화를 했어요. 짜증나서 경찰관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따끔하게 말해주고 차단했죠. 따지고 보면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지만 소송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몸만 조용히 나가라고 했어요. 정말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었고 더는 부부로 엮여 있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남편이 이혼은 하기 싫다며 계속 붙잡길래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소송에서 위자료 내놓으라 하면 조용히 꺼져 줄 거냐고요. 그러자 돈은 또 주기 싫은지 깨갱하더니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전 신우, 전 시모가 진술한 내용도 봤어요. 제가 물건 안 빌려주니까 얄미워서 잠시 가방 가져갔다고 했더군요. 당연히 절대 합의 안 해줄 생각입니다. 아직 전 시모와 전 신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은 문제없이 잘했네요. 그렇게 가족 생각하던 전 남편은 가족들에게 본인 이혼당한 거 책임지라 했대요. 두 모녀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 잘못 생각은 안 하고 전 남편한테 결혼을 잘못했다고 맹 비난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모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상한 쪽이 저인가요? 합의 안 해준다고 냉정하다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지금 따끔하게 혼나야 앞으로 큰일이 안 생기죠. 제발 그들 인생을 본인 손으로 망쳤다고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비록 비상식적인 집안과 엮여 시간과 돈을 낭비했지만 값진 경험했다고 생각해요. 아, 도둑 맞았던 가방도 되돌려받았어요. 이참에 전 남편한테 선물 받았던 가방과 안 쓰는 가방들도 다 처분했네요. 물론 이런 염치 없고 독한 시댁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고부 갈등 없이 잘 지내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거든요. 결혼 전에는 하나 해주면 오히려 열을 돌려주려는 그 관계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